믿음의 끈이 점점 줄어드는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의 시간은 4월 16일 그 날짜로 멈춰버렸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이야기했어요. 온 국민을 속였어요. 유가족만 속인 게 아니에요. 그 긴 시간, 그 황금 같은 시간들을 그렇게 소비할 수 있는지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위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눈물로 사죄를 했어요. 밑바닥으로 내려와 보니까 가장 아픈 사람이 되어 보니까 보여지더라고요. 적어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수장시키고 싶진 않습니다. 세월호처럼 침몰하게 놔두고 싶진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슬픔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 아이의 죽음이 그것을 막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네, 요즘 아이가 이렇게 간지 벌써 석 달이 됐죠. 74일째, 5일째 뭐 이 정도인데 너무 슬프죠. 슬프긴 슬프나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시국이라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만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슬프고 아픈 걸 보듬기도 하고요. 또 뭐 공판이 열리고 있고 또 국정감사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가족은 또 국가가 알아서 책임져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먼저 나서서 해줘야 될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슬픈 그 마음을 안고도 거리로 나서야만 됩니다. 그래서 서명운동으로 많은 천만인 서명운동. 시민들의, 국민들의 동참을 얻기 위해서 천만인 서명운동을 매주만이 아니라 곳곳으로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가족으로서 그동안 겪으셨던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은 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그동안 이렇게 가슴에 쌓아두셨던 그런 말씀들 편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드님에 관한 말씀도 듣고 싶은데요. 어떤 아드님이셨나요? 사제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네. 잘하는 거는 이제 운동을 잘하는 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축구를 잘해서 성우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나서 학부모들을 만났는데 가장 먼저 박성우 엄마라 그러니까 축구 잘하는 박성우 엄마시군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축구를 잘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워낙 좀 성품이 곧고 착해서 혹시나 이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 온순한 성격을 염려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로서. 그래서 가끔씩 이제 성우에게 괴롭히는 친구들이 없는지, 혹시 그 학교 다니면서 힘든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그럴 때마다 성우는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우리 학년에서는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학교 아이들은 이상하게 착해요, 엄마.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절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우리 아이가 항상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 이상하게 착했던 그 2학년 아이들이 네. 그렇게 많이 갔군요, 이번에. 알겠습니다. 그동안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그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사건 이후에 어머님 가정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냥 저희는 평범한 가정이었고,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도 또한 학교 갔다 오고, 그냥 바쁘게 지내던 그런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우리 성우가 이런 일을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당하고 나서는
저희 가족과 친척들 모두가 삶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직장에서 일하기가 힘들으셔서 지금은 직장도 안 나가고 있고, 또 저 또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일을 못 하고 있어요. 또한 누나 둘도 대학을 뭐 중간고사부터 그때 시즌이기 때문에 중간고사부터 보지 못했고, 큰아이는 학교를 그만뒀고요. 지금 휴학 상태고, 둘째 아이까지 휴학한다고 하는 걸 제가 울며불며 말렸어요. 그래서 억지로 학교를 다녔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못 다녔어요. 유가족분들의 온 삶이 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네. 달라진 거군요. 멈춰버렸죠. 네. 네. 그날의 기억을 다시 이렇게 떠올리시긴 되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시겠지만, 4월 16일 당일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4월 16일 그 당일 아침에 8시 50 몇 분경에 사고가 났다고 발표가 났고요. 방송으로 이제 그때부터 중계가 시작됐죠. 네. 인터넷을 켰을 때 사고를 접하게 됐고, 그래서 TV를 켜고 사고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구명조끼를 입고 전원 배에서 뛰어내렸다고 했고, 전원 구조. 예, 전원 오보가 구조가 났죠.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별 문제가 아니겠거니 했어요. 전원 구조했고 구명조끼 입고 많은 배들이 함께 구조를 하고 있다 해서 당연히 구조가 돼서 우리 품으로 우리 성우가 돌아오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9시 10분이 지나고 20분이 다 돼갈 즈음 뉴스가 뒤바뀌어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신없이 이제 차를 몰고 학교로 가게 됐고요. 학교를 올라가는 길에 너무나 많은 뉴스 채널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였어요. 기자들이. 예, 네. 기자들의 그런 너무나 많은 기자들, 제가 아는 방송국, 모르는 방송국, 온갖 기자들이 다 나와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건은 네.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학교 강당에 올라갔을 때는 선생님들 역시나 우왕좌왕하면서 다들 돌아가시라고 똑같은 오보를 하고 있었고요. 그걸 믿지 못해서 저희는 애 아빠가 나서서 차 보내달라, 우리가 가서 목격하고 아이들을 데려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현장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4대의 차로, 버스로 많은 학부모들이 버스를 타고 가게 됐고, 예. 가게 되는 과정에서 요즘 버스 안에는 TV도 있고 예. 라디오도 있고 뉴스가 다 나올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 버스는, 다른 버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일 첫 번째로 가게 된 이 버스는 라디오도 안 나오고요, TV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그만 핸드폰 잘 터지지도 않고 중간중간 막 끊겨서 정말 이 간절함을 대신해주지 못하는 이 핸드폰에 의지하면서 간혹 끊어지는 그 뉴스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5시간을 몇백 년이 흐르는 그 기분으로, 예. 그 아픔을 갖고 갔어요. 가는 중에 오보는 계속됐죠. 그러면서 이제 진도 체육관이라는 곳으로 예. 저희를 내려주었고요. 그런 와중에 해경의 어떤 책임자들이 와서 저희들에게 브리핑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어디 있냐, 구조된 아이들 빨리 데려오라 라고 울부짖고 있는 저희들에게 아이들을 빨리 구조해서 갖다 주고 구조 상황이 어떤지, 구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해줘야 되고, 그걸 말해주지 않아도 돼요.
구조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구조는 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렇죠. 저희들에게 브리핑이 웬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네. 그때 생존자 중에 한 분이 네. 아이들을 40명 이상 구했다고 하시는 분이 어. 그 진도체육관 단상 위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발을 구르고 땅을 치면서 원통하고 비통하고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해경 너희들이 무엇을 했냐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학부모도 아니다. 나는 그 세월호라는 배에 타서 생존한 사람이다. 그런 내가 이런 사고를 겪은 내가 그 물속에서 살아나와서 40명 넘게 그 많은 아이들을 구출하는 그동안 그 시간이 거의 1시간이라는 시간이 되는데 그동안 해경 너희들이 무엇을 했냐? 아무것도 안 했다. 니들은 이것을 이 학부모들 앞에서 분명히 밝혀야 된다. 네. 그 황금 같은 시간, 그 목숨이 살아서 건질 수 있는 그 시간을 니들이 도대체 뭘 했는지 밝혀라. 라고 울부짖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이 얘기를 꼭 안 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올라왔다라고 말했어요. 예. 그것을 들으면서 저들이 지금 브리핑을 하는 게 완전 거짓말이라는 거. 그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는 헬기를 띄워달라. 네. 어둡기 전에 5시 반이 그때가 넘었으니까 다 돼가니까 어둡기 전에 우리는 현장을 가야겠다. 아이들이 어둡기 전에 구조되는 걸 봐야겠다. 그래서 팽목에 도착했는데 그들과 함께 와서 배를 달라. 헬기 준비됐냐.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어요. 해놓 준비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또 그곳에서 또 싸워야 됐고 언제 헬기를 준다고 했느냐고 또 거짓으로 저희를 대면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보면서 또 싸우고 그 시간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이들이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저는 그 아웅성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싶으면 벗어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듯이 저는 너무나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매점에 가서 TV를 봐야 됐어요. TV를 보면서 묵지아를 돌리면서 너무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실이 어떤지, 지금 그 현장의 모습이 어떤지를 화면을 통해서, TV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가는 도중에 버스 안에서 조그만 핸드폰에 봤던 그 화면이 계속 반복해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화면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또 울분을 터뜨리고 과연 우리 아이가 살아나올까? 믿음의 끈이 점점 줄어드는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왜 그렇게 신속하게 구조를 하지 않았는지 그건 참 철저하게 어떤 뭔가 그날 당시의 상황 또 그 당시에 어떤 구조 체계라든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밝혀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밝혀져야죠. 왜 그들은 거짓을 이야기했어요. 온 국민을 속였어요. 유가족만 속인 게 아니에요. 그날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구조를 총동원해서 하겠다고 했던 그들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목격했을 때 해군 함정은 저 멀리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2대 정도가 있었고요. 많은 배들이 한 10척이 넘는 배들이 멀리서 떨어져서 서 있었어요. 정착해서 있었고 그 세월호가 누워 있어서 선비만 조금 보이는 그곳에 그 현장에는 잠수부가 해경이 탄 고무보트 2대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TV 화면에서 본 화면은 너무나 많은 잠수부들과 너무나 많은 배들과 너무나 많은 장비들로 전력을 다해서
구조를 하고 있다고 오보를 계속 냈어요. 실제랑 굉장히 다른 상황을. 예, 실제 상황은 구조를 안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긴급하게 그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언론 플레이들을 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고 하는 나라고 이미 어느 부분에서는 최상을 달리고 있고, 네. 그렇죠. 뭐 장비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떨어지는 나라가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 소말리아 같은 나라에 가서도 사람들을 구조해 오는, 그렇죠. 그리고 저기 사막 그런 나라에도 그 사막 위에도 빌딩을 짓는 나라, 구조를 철저히 하겠다 해서 들여온 장비들 수억의, 맞습니다. 수백억의 그런 돈을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 들여온 장비들과 그런 장비와 잠수부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어쩌면 그 오랜 시간, 그 긴 시간, 그 황금 같은 시간들을 그렇게 소비할 수 있는지 저희는 믿을 수가 없었고요. 믿을 수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장비들 있지 않느냐. 다 있는 거 아니까 이런 사람, 저런 장비 다 들여와라. 왜 안 하느냐고 저희는 따지고 요구하고 애걸하고 온갖 것을 현장에서 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구조를 안 했고, 그리고 도와준다고 하는 그 지원도 예, 거부를 했죠. 다 돌려보냈고요. 모든 어민과 모든 헬리콥터와 모든 장비를 가지고 전국에서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수장시켰어요. 적어도 우리가 간 그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학부모가 현장에 간 그 시간부터라도 구조를 하더라면 단 한 사람이라도 구조하지 않았을까요? 단 한 사람이라도 생존자가 있지 않았을까요?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아주 그런 도움과 이런 좋은 장비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예. 거의 굉장히 폐쇄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숨겨야 될 것들이 있는 것처럼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 공간을 굉장히 좀 폐쇄적으로 이렇게 가려놨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생각도 했냐면 왜 구조를 안 하는 것일까? 네. 저들은 왜 구조를 안 할까? 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만 됐고, 네. 그리고 그들과 씨름하면서 싸워야만 됐고요. 그래서 그 윗사람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해야 됐고요. 이렇게 그러면 또 그들을 갈아치고 다른 사람을 해서 처음부터 또다시 반복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많은 장비들도 많은 구조 요원도 안 쓰면서 저들이 하는 게 무엇인지, 왜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그들에게 애걸복걸을 해야 되고 그들과 씨름을 해야 되는지, 그들이 먼저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를 안심시키고 그들이 가서 구하고 그들이 가서 책임자 처벌하고 그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 이 문제를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쏟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소리소리 질러야 되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어야 되는 건지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괴로웠어요. 국가가, 정부가, 공무원들이, 이 관료들이, 그 많은 관료들이 나와 있으면서 하는 것은 정작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써서 올리는 거, 한 가방씩 보고서 써서 올리는 것 이외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행태를 보면서 이건 죽은 국가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러니 저들이 맡은 각자의 위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로봇들이, 저건 인간이 아니고 로봇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로봇들은 언론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도해야 되는 언론의 책임이 어디로 갔는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 당시 현장에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있었는데, 방금 언론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그 긴박하게 돌아가던 그 당시에
좀 더 그 상황의 어떤 문제점들을 짚어주고 좀 더 대안을 좀 제시해주고 했다면 구조 작업이 좀 더 과감하게 이루어지는데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네. 현실은 전혀 그러지 못했죠. 그러지 못했죠. 현장을 가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장비로 얼마만큼의 구조를 하고 한시가 바쁘게 생명을 구조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장비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해야 되고 취재를 해야 되는 그들의 몫은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수많은 기자들이 한 건은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저희들만, 저희들의 고통스러운 얼굴만 찍어대고 저희들의 눈물만 찍어댔어요. 그리고 현장에 함께 다녀온 기자들마저도 저 기자는, 저 방송국은 현장을 찍었으니까 이번에는 옳게 보도를 하겠지라고 기대하고 그 채널을 봤을 때 저희는 너무나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와서는 위에서 내려준, 해경이 내려준 그 보도, 발표대로. 그것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고요. 3사 공중파라는 것은 무엇 하나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그들에게 바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론들에게. 우리들을 찍을 게 아니라 우리들의 우는 얼굴, 슬픈 얼굴을 찍어서 니들이 어디다 쓸 거냐. 니들이 가서 해야 할 일은 현장에서 몇 명이 구조하고 어떤 장비로 구조하고 얼마나 구조하는지, 그리고 각 부처마다 이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에 어떻게 구조 작업을 하고 어떻게 채널망을, 채널망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보도해야지 왜 우리를 찍고 있느냐. 그때 여러 방송사의 기자들이 하는 말이 다 공통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위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눈물로 사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들을 붙잡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부둥켜 안으면서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지금은 너희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에게 우리는 간곡히 부탁을 하겠다. 1년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너희들이 살아있는 이 동안 이 얘기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뒀다가 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이 진실만은 묻어두지 말라고 그들에게 간곡히 손을 붙잡고 부탁을 했어요. 저는 똑같은 피해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못하게 하고 입 닫고 눈으로 본 걸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런 분들도 밉지만 그들도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지만 똑같은 고통을 나눈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월호 사건이 이 한국 사회에 엄청난 그 많은 그 충격을 준 사건인데, 그 중에서도 이 언론의 역할과 언론의 현실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났던 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일부 이제 인터넷 방송들 그쪽에서 현실을 보도했고 또 생중계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도하려고 노력을 했죠. 이상호가 기자 같은 분, 또 JTBC, 뉴스타파 이런 곳에서 저희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씩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보도로. 그러나 공중파 방송들 또 그것과 연계된 많은 방송들이 아직도 똑같은 정부 측의 입장에서 아직도 그러고 있죠.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시간이 계속 이제 흐르고 있는데 이 사건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명백하게 전체를 다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는 분명 뭔가 크게 숨기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일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요. 뭐 해상관제센터와의 교신 내용, 뭐 혹은 해경의 구조 상황을 담은 촬영 영상 원본 이런 것들은 아주 극히 일부만 공개되거나 뭐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도록 막 이렇게 삭제되었거나 뭐 그런 상태로 이렇게 공개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은폐하고 있는 이 당국의 모습에 대해서는 유가족으로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예. 그들이 쓰는 장비들, 그들이 쓰는 모든 것이 다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국민의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감추고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조작하고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은폐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제출해야 될 자료들 다 그렇게 조작과 은폐와 모든 것으로 또 제 시간에 당연히 제출해야 될 거 하나도 안 내고 제출한 것 자체도 다 그렇게 조작된 것들이고 숨겨진 것들이고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어두워야 되는 걸까요? 그들이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만은 아니죠.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들의 잘못만을 묻어버린다면 그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억울함으로 남는 것은 예. 저희는 지켜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왜 그렇게 가야만 했는지. 당연히 밝혀야 되고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을, 그래서 유가족은 너무나 슬퍼서라도 가만히 있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하고 모든 것을 제공해 줘야 될 저들이 왜 저럴까요?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되묻고 싶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아주 후진적인 인재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왔는데요. 이번 사건도 그러한 일들의 좀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과 안전 이런 것보다 좀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흐름들, 이런 문화가 계속 뭔가 이런 사고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죠. 이번 일만 보더라도 이번 일만 뭐 보더라도. 선장이 이렇게 뭐 선장 그 많은 생명들을 좌지우지해야 될 선장도 굉장히 비정규직이고 뭐 열악한 처우에 있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사회가 병들어도 너무나 병든 사회 아닌가요? 아이들마저도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사고를 머릿속에 못 박아둔 이 사회가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프다. 저렇게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사람들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일상으로 돌아왔고 그들을 잊었습니다. 잊혀진 대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또 내 귀한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고 보니까 모든 게 보여집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번에도 또 잊으면 그 다음에는 300명이 아니라 3,000명, 응?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 이걸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저희는 아파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요. 아파도 국민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내려오시고 현실을 직시해 주시라고요. 이제 그만 당신의 목숨을 구하는 법을 만들고 당신 가족을 지키고 당신 이웃을 지켜달라고 애걸 하고 싶습니다. 지금 유가족분들께서 이렇게 10,000만이 서명을 목표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신데요. 이건 단지 이 유가족분들과 또 희생자분들의 그 억울함을 푸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더 생명이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런 일일 것 같아요. 혹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너무 힘든 일들도 많으셨겠지만 혹시 좀 위안이 되셨던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 힘을 주셨던 많은 사람들. 예.
힘을 주셨던 분 많습니다. 각 도시에서 스스로 알아서 학생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르신들까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면서 자원봉사 나오시고 함께 분향하시고 그런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서로 같이 발로 뛰면서 서명 받아주시려고 애쓰시는 분들 동네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애쓰시고 또 1인 시위를 해가면서 상복 입고 1인 시위를 해가면서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분들 소리 질러 주시는 분들 가만히 있지 말아달라고 함께 외치시는 분들 행동하겠다고 함께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요즘 기도 많이 하실 텐데 어떤 기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요즘 저희 기도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슬픔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 아이의 죽음이 그것을 막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슬퍼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넘어서 행동을 할 때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서명운동도 하고 그래서 학부모들도 함께 만나고 위로하고 그래서 힘을 실어서 국정조사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게 제가 하는 행동이 하나하나가 다 기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우가 이렇게 사고를 당한 날이 성삼일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성삼일이라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3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큰 행사로 기리고 또 고난주간. 예, 고난주간이죠. 예, 성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주간을 함께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의 그 고난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부활을 맞이합니다. 성우를 부활시키는 일은 그냥 이렇게 하나의 사건으로 묻어둬서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동하고 그래서 재발방지 시스템 만들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아픔을 겪는 놓치는 생명이 없도록 하는 이것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성우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 이것이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우의 이 죽음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이후에 지금까지 너무나 크게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큰 상처들이 치유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다, 보상이다, 성금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를 잃은 이 가슴에 어떤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진상조사가 철저하게 돼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잘못을 했는지 이런 것을 밝혀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많은 희생자들에게 진상이 이거라고 알려주는 것. 그럴 때 저희는 많은 부분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고 아이를 바라보고 살 수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을 등지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상처가 치유되는 그 첫 시작 그게 바로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지 않고 뭔가 뭐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진실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일가족 분들과 함께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혹시 앞으로 계획 혹은 다짐 이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선은 진상규명을 하는데 함께 학부모들과 힘쓸 거고요. 이렇게 바쁘게 움직여서 성우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상이 밝혀지고 그리고 나서는 저는 지금 직장도 다니지 않고 있고 이러니까 여기 많이 아파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보듬고 함께 직장도 함께 터를 만들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갈 거고요. 또 이렇게 저희처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그때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그들을 위로하러 가는 그런 대여에 제가 있을 거라고 지금 다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일을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멀리 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픈 상처이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살 거고 누구든지 아파하는 사람들 편에서 함께 어떤 모습으로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힘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작은 힘 보태서 함께 할 것이니까 많은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일상으로 이젠 돌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그건 아마 유가족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좀 깨어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유가족분들의 뜻에 함께 동참해서 이 사건의 진실들이 더 밝혀지고 더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미약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동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